네, 앞서 수업에 이어서 이제 보육교사의 발달 단계 버크와 그 동료들의 교사 발달 순환 모델 중에서 7번째 교직 쇠퇴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직 쇠퇴 단계는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려고 하는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네, 은퇴를 준비하는데 퇴직 원인에 따라서 퇴직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교직에서 떠나려고 한다는 거는 교사로서의 이제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사의 역량과 그런 것들을 부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제 1번부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발달 순환 모델을 거치면서 교직과 이제 그러한 직업관에 대해서 이제 바꾸다, 네, 변화를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8번은 교직 퇴직 단계입니다. 교사의 퇴직은 가르치는 일을 아주 그만두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출산이나 육아,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도 일시적인 휴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닌 행정가로서 장학사, 이런 이제 우리가 아니면 이제 원장으로서 운영을 하는 운영자로서 이직도 포함됩니다. 교직 주기 단계에서 이제 앞에 4단계 있죠. 교직 준비기, 입문기, 구축기, 열정과 성장기는 높은 동기를 이제 우리가 부여하며 높은 과업을 성취하고요. 우리가 교사의 정체성 확립 등이 특징이 됩니다. 뒤에 4단계는 교직에 대한 만족감의 감소죠. 네, 만족감의 감소, 교수 행위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순환 모델에서는 교직 주기가 한 단계 후에 반드시 다음 단계가 오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의 발달 단계가 반드시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가 아니고 1단계에서 3단계로 갔다가 뭐 6단계로 갈 수도 있다는 단계입니다. 순차적으로 옮겨가는 단계가 아니고 다음 단계가 이전보다 항상 질적으로 높은 단계가 하나 더 가치 있는 단계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직 순환 모형은 교사의 발달이 개인적인 환경, 가족의 지원이나 인생의 위기, 누적된 경험, 개인의 성향과 조직적인 환경, 학교 규정, 경영과 장학, 지역사회, 뭐 이런 신뢰, 전문단체에서의 활동 등의 영향을 받아서 순환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은 교사로 하여금 직업적인 성장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교사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의 단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쇠퇴하는 단계가 아닌 여러 단계가 한꺼번에 일반적이지 않게, 일률적이지 않게 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휴버만의 복합주기 단계입니다. 휴버만이 제시한 복합주기 모델은 교사의 발달이 여러 방향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복합주기 모델은 교사의 발달을 생존 발견 단계, 안정화 단계, 실험주의 단계, 행동주의 단계, 그리고 재평가 자기의심 단계, 평정 상대적 거리감의 단계, 보수주의 단계, 이탈 단계인 7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에서 3년 생존 발전 단계입니다. 1에서 3년 동안 생존 발전 단계는 교직 입문 단계로서 2가지 문제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수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 충격, 수업 지도 관리의 복합성과 직업적 이상과 현실적 교실의 차이, 내가 직업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교사와 현실적으로 교실에서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러한 차이, 상황의 차이,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발견의 문제입니다. 교사 초기 단계 열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에서 3년 동안은 생존의 문제와 발견의 문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에서 6년은 이제 안정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주기에 있어서 몰입, 안정화, 성인으로서의 책임감 이행. 두 번째는 기본적인 수학 기술을 연마하고 세련화를 시키고 자기 박식과 편리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4에서 6년까지는 이제 안정화의 단계이다.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이해하고 인생 주기에 있어서 몰입을 하는 단계이다. 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에서 18년은 실험주의, 행동주의 단계, 재평가 자기의심 단계로서 첫 번째 실험주의, 행동주의 단계에는 실험주의는 교육에 있어서 좌절 요인을 초현실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동주의는 새로운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찾으며 나이 많은 동료 교사에게서 볼 수 있는 병폐와 직업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재평가 자기의심 단계는 실험주의, 행동주의에 대한 시도에서 실패를 경험할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재평가와 자기의심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19에서 30년에는 평정 상대적 거리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용적인 특성과 그런 힘에 대한 열정의 감소에 대한 평정감이 증대됩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연령이 이제 학생과 차이가 커짐에 따라서 학생과의 거리감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수주의 단계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신중해지고 혁신에 대해서 저항하며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31년에서 40년은 이탈 단계입니다. 첫 번째, 직업생활에서의 은퇴와 종말에 대한 내재화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직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금까지의 교직생활을 돌아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버만의 복합주기 단계는 우리가 1에서 3년 단계 첫 번째 단계, 4에서 6년 단계, 7에서 18년, 19에서 30년, 31년에서 40년 단계로서는 이제 우리가 7단계이지만 연도로 봤을 때는 5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주기 단계는 7가지의 단계를 7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보육교사의 이제 전문성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문성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98페이지에서는 보육교사의 관심사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자신이 교사 관심사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가, 학급의 영유아의 수와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항이 있고요. 문항은 이제 52문항으로 생존 관심사 문항, 강화 관심사 문항, 갱신 관심사 문항, 성숙 관심사 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총 52개의 문항이므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자격증을 갖고 해당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문직은 전문 조직을 활용하고 대중에 대한 신념, 자기규제, 소명의식, 전문적 자율성을 가지고 특수한 능력과 기법, 실천, 서비스 개발에 관심,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단어적인 의미겠죠. 전문성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며 전문직을 규정하는 조건 또는 사회적인 인식과 개인적인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덱은 전문직이란 장기간 필요한 내용을 훈련 교육받아야 하고 폭넓은 자율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자율적인 조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만은 전문직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독특하고 명백하며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봉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독특하고 명백하고 사회봉사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이제 전문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적 기능 수행에 있어서 지적 기술을 강조하게 됩니다. 봉사적인 기능 수행은 이제 어떠한 지적 기술을 강조할 수가 있는지 이제 기능 수행에 있어서 지적 기술을 강조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장기간의 특수훈련이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광범위한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율권 행사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전문적인 집단 활동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봉사성을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는 광범위한 자치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명확한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 강령을 가지게 됩니다. 네, 캐츠는 이제 우리가 전문성을 사회적인 필요성, 이타주의, 그리고 자율성, 윤리 강령, 대상자들과의 거리 유지, 실천 기준, 계속적인 훈련, 전문화된 지식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필요성은 전문직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곳으로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 사회가 약화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타주의입니다. 전문직의 활동 동기는 이타적이다. 이상적인 전문가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안락을 포기할 수가 있고 시간을 초과하여서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헌신적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전문직은 대상자와 고용주로부터 자율권을 인정받아야 하며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윤리 강령입니다. 우리가 윤리 강령은 전문직에는 실제에 대한 이제 윤리 강령이 있으며 구성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대상자들과의 거리 유지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며 개인적인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전문직은 대상자와의 최적의 거리 유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실천 기준입니다. 전문직의 실천 기준은 첫째, 누구나 따라야 할 정도의 낮은 기준을 채택한다. 그 이상은 각자의 자유 재량에 따라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항상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둘째, 그 기준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 직종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로 진술되어 있어야 한대. 셋째, 특수한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곱 번째는 계속적인 훈련입니다. 전문적인 훈련 과정의 조건을 세분화해서 어렵고 지적 긴장을 야기하는 선별 과정을 채택하여 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기관에서 훈련하고 자격증을 부여하여야 하며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는 전문화된 지식입니다. 전문직은 전문화된 지식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실천 과정에 있어서 일반화될 수 있는 원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체계적인 원리로 조직이 됩니다. 지식과 원리는 실천적이고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도록 난해하거나 배타적이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을 거쳐 새로운 지식이 전파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보육교사의 질을 논할 때 언급되는 문제로서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할과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겠죠. 보육 현장에서 교사가 보육을 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보육교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연히 대처하고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영유아기는 이제 우리가 전생의 기초가 되는 시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성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보육의 질과 개별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전문성 증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전문직으로서 권위와 특권에 대해서 사회적인 안정도가 낮으며 사회봉사의 기능이 적고 행정적 통제의 용이성, 생산 문제에 직접 관여되지 않는 등 근거로서 전문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육교사는 교수 기술이나 보육실 운영 등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진단,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 및 판단 등과 같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전문인으로서 매우 창의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이제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는 달리 보육교사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는 달리 자신의 신념과 개념, 직업적인 윤리뿐만이 아니라 영유아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해야 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보육교사의 전문성에서는 보육교사는 창의적인 직업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둘째, 보육교사의 전문성에서는 영유아의 보육은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어린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로 인해서 희생과 봉사, 엄격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고 특별한 자질과 사명감, 창의성, 무엇보다도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개별 아동과 가정이 갖는 그러한 특수성에 대한 개별화된 지식과 현장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직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육이라는 것은 특수 아동, 그리고 다문화 아동, 아동의 성격 및 가정 환경 등에 따라서 개별적인 아동의 욕구에, 발달 요구에 긴밀하게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적인 이제 해당 아동과 자연스럽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수성이 있고 이제 매우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보육교사에게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보육의 공공성을 증대시켰고 보육의 범위와 개념이 확대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육은 이제 보육 분야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전문직이 되었고요. 영유아 보육법도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누고 있고요. 보육교사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로 이제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수교육과 직무교육도 승급교육도 구분해서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저희 책 페이지 104페이지에서도 보육교사 전문성의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표 4-4가 55문항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입니다. 네, 보육교사는 전문직인가? 네, 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교사직은 전문직인가? 전문직으로 볼 수 없다. 전문직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먼저 전문직으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전문화된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인식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문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전문적 교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며 책임이 부과되고 봉사지향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이제 어린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희생과 봉사,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특별한 자질과 사명감, 다른 일반 전문직과 구분되는 창의성,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 무엇보다도 개별 아동과 가정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개별화된 지식과 현장 경험의 경력이 매우 중요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제 우리가 교사를 딴다고 해서 교사를 자격증을 획득한다고 해서 교직에서 교사로서 생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된 지식과 현장 경험의 이제 경력이 매우 중요한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보육교사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돌봄의 기능이 사회 봉사 사명을 가지며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교직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은 교직과 일반직으로서 전문성과 함께 개별 아동의 발달 요구에 긴밀하게 부합하여야 하고, 예를 들어서 특수아동이나 다문화 아동, 아동의 성격 및 가정환경 등이 있겠죠.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해야 이제 의존적인 해당 아동과 자연스럽게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전문직입니다. 다음은 전문직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비교해서 보육교사직이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보완하여야 할 점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표 4-5를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특성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적인 특성은 전문화된 지식과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며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요. 현직 교육 등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은 보육교사는 전문적인 지식은 보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것이어서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상당히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완할 점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자녀 발달과 학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문적인 특징에 대해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제 능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보육교사로 처음 입문하는 과정과 자격증, 입문한 뒤에 현직 교육, 승급 교육과 직무 교육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를 보완할 점은 인정받기 위해서 교사 자격 취득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제 특성과 전문성에 이제 보완할 점입니다. 네, 보육교사의 특성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권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이런 이제 특성에 대해서 전문성은 학급의
보육가정 운영에 있어서 상급 학교의 교사들이 보다 더 많은 자율권이 있다는 것이고요. 보완할 점은 국가나 사회, 학부모의 요구가 지나치게 강할 때 교사의 교권이 상당히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특성에서 전문성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면 교사의 전문성에서는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지위가 그리 높지 않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도 높지 않는 부분이겠고요. 보완할 점은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서 경제적인 보상이 더 열악하다라는 부분이 보완할 점입니다. 네, 특성에서 이제 우리가 보육교사의 특성은 어떤 결정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고유의 윤리 강령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전문성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위한 윤리 강령이 있다. 보완할 점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성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단체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전문성은 지속적인 지식 습득을 필요로 하며 교사의 권익을 보호해줄 단체가 있다. 네, 보완할 점은 지식 습득과 권익 보호 단계는 존재하나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입니다. 첫 번째 반성적 사고의 개념입니다. 규의가 있습니다. 그쵸? 반성적 사고란 자신이 사고한 내용, 이제 사고 과정,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초인지 자기점검 사고, 자기 반성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설적인 생각들을 검토해서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통제적인 사고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념이나 지식의 근거, 지식이 수반하는 결과를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고려하는 사고입니다. 이와 같은 반성적 사고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상같이 통제되지 않고 진행되는 사고와 구별이 됩니다. 네, 뒤에는 반성적 사고란 자신의 신념이란 실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고려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경험을 재구성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성적 사고를 통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쇼는 반성적 사고의 형태를 행위 중심의 이제 반성적 사고, 행위 후의 반성적 사고로 구분하였습니다. 행위 중의 반성적 사고는 반성적 사고가 행위와 동시에 일어나며 사용 중인 지식을 통해서 다음 행위 과정을 이끌어갑니다. 행위 후의 반성적 사고는 이미 취한 행동에 대해서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성적 사고란 단순히 의사결정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보는 수준이 아니고 교사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사려 깊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해서 더 나은 미래의 행위를 위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자기 성찰과 향상의 과정입니다. 네, 반성적 사고의 개념에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의 개념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교사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그쵸? 교사 스스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사려 깊고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그쵸? 자기 성찰 향상의 과정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과 향상의 과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성적 사고의 필요성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반성적 사고는 교사의 사고 과정과 신념 체계 그리고 실천 행위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교사의 사고 과정은 교사의 신념 체계와 교수 행위에 영향을 준다. 교사가 가진 아동 간, 교사 간, 교육 간, 교수 학습의 이해에 따라서 영유아의 상호작용, 교육 목적, 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교육에 대한 잘못된 신념은 영유아의 학습을 도우려는 교사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반성적 사고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두 번째, 반성적 사고는 교사의 문제 해결을 향상시켜 준다. 보육 현장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쵸? 보육교사는 여러 가지 수많은 딜레마를 경험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할 때 이전에 유사한 상황에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반성적 사고는 보육교사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반성적 사고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교실 환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네, 반성적 사고 능력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반성적 사고의 이제 필요성까지 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성적 사고의 요소부터 네, 전문성에 대한 세 번째 시간 4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